네, 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봅니다. 네, 우리나라가 세계 3대 채권 지수 중 하나인 세계 국채 지수 WGBI 편입에 성공하면서 세계 금융시장에서 우리 경제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번 결정으로 대규모 자금이 우리 국채 시장으로 유입될 걸로 전망되지만 아직 개선해야 될 과제가 남았고 또 일각에선 외국인 영향력 확대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커질 우려도 제기되는데 이 관련 내용 국채 발행 당국인 기획재정부의 곽상현 국채과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무려 4수 끝에 이제 결실을 맺었는데 예. 이 세계 국채 지수에 들어갔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예, 앞서 말씀드린 WGBI는 세계 3대 국제 지수 중에 하나인데 네. 그 중에 모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머징 마켓의 경우이고 바클레이즈랑 WGBI가 저희가 그 세계 국채 지수, 그러니까 선진국 국채 지수입니다. 네네. 거기에 들어가게 됐고 이 들어가게 됐다는 거는 글로벌 금융시장, 그 냉정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한국의 국채시장, 더 나아가 한국의 자본시장과 금융시장의 어떤 건전성, 그다음에 역동성을 인정했다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정부와 지난 2년간 추진해온 외환시장 구조개혁이라든가 국제통합계좌 개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외국인의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들에 대해 신뢰성을 보내고 거기에 어떤 인정을 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패시브 자금 이제 유입될 거라고 이제 기대가 됐는데 이 패시브 자금이라고 하면 뭐 이 국채 지수에 들어가 있는 그 나라별 국채 비중하고 똑같이 투자하는 걸 이제 투자하는 펀드 같은 걸 말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지금 비중이 한 2% 남짓되는데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뭐 어느 정도 패시브 자금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까? 예, 현재 윅비에 편입돼 있는 26개가 우리나라 포함됐을 경우에 약 한 30조 달러 정도로 저희가 추산이 되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국채 발행 잔액, 그러니까 유통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총 발행 잔액 기준으로 비율을 봤을 때 2.22%로 10월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 따져봤을 때 대략적으로 저희가 뭐 환율에 따라 좀 바뀔 수는 있지만은 네. 60조에서 80조, 많게는 이제 90조 원까지 윅비 추종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은 보통 75조 원 정도 그 전후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지수를 뭐 단순하게 지수를 단순히 추종하는 그 펀드 외에도 뭐 그냥 일반 자금이 들어오는 것도 기대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예, 예. 다른 나라 뭐 사례 같은 것들을 참고해서 보면 뭐 추가 투자 수요가 뭐 어느 정도나 될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까? 예, 나라마다 뭐 통화도 다르고 여러 가지 경제 사정도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추정은 어렵습니다만은 네. 최근에 어떤 그 IB 보고서를 보면은 그 액티브 자금으로 추가적으로 한 100억 불 정도가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러니까 저희 우리나라의 어떤 전체적인 신인도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향상되고 말씀하신 대로 그 패시브 자금이 유입되면서 저희 자본시장의 파이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액티브 자금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고 뭐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최근에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한 100억 불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100억 불 정도요. 네. 그리고 지금 발표가 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예. 자금이 또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겠죠? 예, 발표 내용대로 실제 편입은 내년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요. 네. 1년간 기간을 둔 경우에는 윅비를 추종하는 어떤 펀드나 투자 기관들이 투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국채를 이제 사거나 안 사던 사람 사거나 아니면 사던 사람들도 액티브였기 때문에 이제 패시브 펀드를 사거나 이런 신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 기간을 충분히 둔 거고요. 네. 이거 발표가 있는 푸치 러셀 같은 경우에는 절대 어떤 시장 변동성이 자기들의 발표로 인해서 커지거나 네. 그런 걸 절대 원치 않습니다. 되게 안정적인 투자를 이루어지게 하는 지수를 제공한다는 그런 원칙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내년 11월부터 단계적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그 FTSE라는 데가 이제 세계 국채 지수를 관리하는 곳인데 네네. 여기서 내년 3월에 우리나라가 도입한 그 새 제도들의 이행 상태를 점검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떤 네. 걸 들여다본다는 겁니까? 예, 푸치러스는 여러 가지 지수를 제공합니다. 뭐 채권뿐만 아니라 주식이나 다양한 지수를 제공하고 있는데 네. 3월과 9월, 이제 요번엔 특이하게 이제 10월 초에 하긴 했는데요. 3월과 9월에
그 지수에 편입된 전체 국가에 대한 리뷰를 실시합니다. 어. 그래서 내년 3월이 되면은 이제 우리가 11월에 편입이 되니까 아직 네. 편입이 안 된 상황이죠. 네네. 그래서 당연히 리뷰를 한번 받게 되고요. 중간에요. 예, 네네. 받게 되고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어필을 많이 해서 거기서 윗비 편입의 자격이 주어졌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여한 여러 제도들에 실제로 이게 작동되고 있는지 제대로 작동되는지 투자자들의 의견은 뭔지 리뷰를 뭐 실시한 거는 일상적인 거고요. 저희들이 뭐 편입은 결정됐지만은 네네. 그 리뷰에서도 좀 좋은 멘트가 나오게 되면은 실제로 또 시장에 또 추가적인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글로벌 투자자들과 이제 소통을 하면서 제도를 끊임없이 보완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그런데 그 만약에 이제 내년 말에 시행은 되기로 돼 있는데 네. 만약에 그때 가서 좀 개선된 정도가 좀 미흡하다라고 평가가 되면 이 편입 시기가 더 연기될 수도 있는 그런 겁니까? 예, 이거는 제가 푸츠러스에 몇 번 확인한 사항입니다만은 그럴 가능성 없습니다. 그 스테이트먼트를 보면은 이 영어로 따지면은 컨퍼메이션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년 11월에 편입이 되는 거고요. 네네. 되는 거고 그렇게 된다는 거는 조금이라도 어떤 뭐 추가적으로 제도 개선하는 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현행 이 제도 자체 내에서 시장 접근성이 이미 레벨 2로 올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라 있는데 그 편입이 연기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고 또 푸츠러셀 측에서도 뭐 그걸 되게 원치 않은 것이 시장 굉장히 혼란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해주신 그 제도들과 관련해서 그럼 네. 이제 앞으로 한 1년 정도 남았죠 도입까지. 네. 추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예, 매일 처음으로 국제 통합 계좌 저희가 유로클리어와 클리어 스트림을 통해서 해외에서도 직접 국내 보관은행이나 상임들의 대리인 선임 없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국제 통합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제 이용 실적이 뭐 아주 저조한 건 아닙니다만은 네네. 뭐 글로벌 투자자나 푸츠러스에서도 어떤 실적이 충분하지 않다 그런 또 지적은 있던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활성화하기 하는 것이 저희 목적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그 유로클리어나 클리어 스트림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적격 금융회사, 네네. 즉 QFI라고 그러는데 어떤 커스터디안 뱅크, 글로벌 보관은행들이 QFI로 등록을 많이 해줘야 네. 그만큼 투자자들이 쉽게 유로클리어나 클리어 스트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QFI는 우리나라 경우에는 지금 시행되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7개 정도가 최종 등록이 돼 있고요. 네. 나머지는 지금 뭐 과정에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일본의 경우에도 우리랑 똑같이 비과세 서류를 QFI를 통해서 내는 구조인데 일본은 이제 150개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요 내년 아무튼 상반기까지 QFI를 최대한 늘리도록 글로벌 보관은행 대상으로 저희들이 IR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로클리어라는 게 그러니까 해외 국채들을 좀 한 곳에서 네,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게 해놓은 그런 거래소인데, 그렇습니다. 네, 우리 국채도 계좌를 터놨는데 네. 이제 아직 뭐 거래가 좀 많지는 않아서, 예, 그렇습니다. 그 유로클리어에서 외국인이 어떤 그 우리 국채를 또 거래를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예. 잘 하겠다 이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세계 국채 지수 편입이 뭐 장점만 있는 건 아닐 텐데요. 네, 예.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뭐 확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는 과정에서 좀 시장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예, 뭐 그럴 우려가 있는 거는 당연히 그럴 우려가 있는 건 너무 정상적인 것 같고요. 네네. 다만 윅비라는 세계 국제 지수는 우리가 이제 들어가고 많이 들어오겠죠. 자금이 들어오고 우리나라가 윅비 편입국에서 빠지지 않은 이상 그 자금은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예. 빠져나가기 않고 또한 들어오는 것도 단계적으로 굉장히 예측 가능한 선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시장 변동성 부분은 뭐 당연히 당국에서는 모니터링하고 대비는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사실 가능성은 매우 낮고요. 그 일례로 이게 우리나라 시간으로 10월 9일 새벽 5시에 발표가 됐고 10월 9일에는 저희가 휴일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0월 10일 국제시장에서 금리가 매우 많이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예상외로 단기물은 오히려 약간 올랐습니다. 5년 미만물은. 네. 이렇다는 거는 우리 시장이 이미 국제시장에 깊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예측 가능하지 않았던 이벤트이긴 하지만은 미래에 확실한 그 자금이 들어오는 어떤 계획이 확실한 그 타임라인이 있는 이벤트의 경우에는
그것이 국제시장에 반영돼서 변동성을 증가시키지 않을 정도로 우리 국제시장이 굉장히 깊이가 있고 탄탄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예를 보면은 뭐 앞으로도 그 변동성 부분은 어떤 자금이 흘러 들어오더라도 크지 않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변동성이 작다라는 게 그 패시브 자금의 뭐 장점이기도 하겠죠. 네, 예. 네, 또 기재부가 이제 해외 투자자들을 설득하려고 이제 1년 내내 열심히 뛰어다녔다라고 이제 들었는데 네네. 혹시 그 과정에서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없습니까? 네, 저희가 그 윅비, 그러니까 푸치러셀에서 서베이하는 대상 투자 기관들이 있는데, 그건 비밀 정보입니다. 누구인지 정확히 밝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대충 시장에서 도는 얘기를 듣고 추정을 해서 한 100개 정도를 선정한 다음에 저희가 거의 다 만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그 기억에 남는 일은 저희가 될 수 있으면 대면 개별 기관별로 미팅을 진행했는데 최근에 한 기관에서 농담 반 진담 반인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네가 한국이 지난 2년간 금융시장을 선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개선과 개혁을 이룩했다. 근데 2년 안에 그걸 고작 2년 안에 다 해놓고 글로벌 투자자 금융시장 보고 그걸 따라오란 말이냐. 너네 그러니까 칭찬인 걸로 좀 받아들였고요. 그걸 이제 듣는 순간 7월 정도였던 것 같은데 이 글로벌 투자자들이 벌써 이 우리나라의 어떤 제도 개선 사항 정책에 대해서 드디어 신뢰성을 보내고 인정을 한다. 그래서 제 스스로 개인적으로 요번에 10월 초에 윅비 편입이 발표될 것이라는 확신을 들게 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네, 그 예상보다 더 빨리 이번에 편입이 확정된 거기도 하죠. 네, 예, 시장 예상보다는 빠른 건 맞습니다. 네, 뭐 특별한 비결 같은 게 있었습니까? 예, 그 마지막까지 조금 발목을 잡았던 부분은 저희들이 이때까지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했지만은 그 시행된 이후 기간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글로벌 금융시장은 역시 약간 경험치, 또 축적의 시간, 소위 말하는 그것이 필요한 부분인데 굉장히 짧았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짧았다면은 투자자들의 그 제도 이용에 대한 피드백이 별로 많지가 않겠죠. 뭐 부정이건 긍정이건 상관없이 많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 저희가 최대한 투자자나 푸처러셀 대상으로 이 시행되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은 그 많지 않은 어떤 거래나 이용 건수들을 보면은 전혀 문제 없이 다 이루어졌다. 그게 첫 번째로 저희가 설득한 포인트였고요. 네. 두 번째로 이미 많은 투자자들이 한국 국채에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기존 방식대로 일단 투자를 하고 새로운 제도로 이용하는 것은 아마 천천히 이동할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윅비 편입을 발표를 해야 이 제도가 제대로 더 활발해질 수 있다. 뭐 그런 포인트로 좀 설득을 했고요. 그게 조금 먹혔던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질문 하나만 더 드리자면, 그러니까 이번 세계 국채지수 편입을 계기로 좀 우리 주식 시장에서도 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도 이제 기대를 해봐도 되는 겁니까? 예, 뭐 MSCI도 지금 선진국 지수가 되기 위해서 정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네. 물론 뭐 기준이나 굉장히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MSCI는 특히 또 채권과 달리 주식 시장이기 때문에 조건이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미 이제 우리의 어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외국인 금융 투자에 대한 제도나 어떤 정책들이 이미 신뢰성을 얻었고 또한 국채에 한정되긴 합니다만은 자본시장은 채권과 주식 아니겠습니까? 네네. 자본시장에 저희가 파이 자체가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윗비 가입으로 인해서 아마 MSCI에도 매우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취재 파일은 곽상현 기획재정부 국채과장과 함께 세계 국채지수 편입의 의미와 과제 다뤄봤습니다. 네, 과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